들어가 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22년 9월 모의고사 2학기 중간고사 전체 전반적인 시험 범위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장하셔야 될 때가 되긴 했어요. 교과서가 끝났으니까 교과서 분석본하고 변형 문제는 다음 주 즈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다음 주 즈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분석 철저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바로 변형 문제 들어갈 거고 모의고사 끝나는 대로 22년 9월 아마 끝나는 대로 23년 9월 들어갈 거예요, 세리나. 그래서 22년 9월 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되는 거니까 계속 틈틈이 분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없을 겁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22년 9월 20번 지문부터 들어가고 특정한 단어를 보시든지 아니면 독해 수업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22년 9월에 20번 주제문 먼저 적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여러분 우측 상단에 보시면 주제가 적혀 있긴 하겠지만 다른 말로 정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의 주제입니다. 더 많은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더 많은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말인데요. 글의 전반부 부분은요. 미리 얘기할까요, 은유야? 글의 전반부 부분은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의 아마 전반부 부분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윗부분보다는 이쪽 부분부터 이제 내려가면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pert, 전문가들인데요. 어디에 있는 전문가들이냐면 재환아, 글을 쓰는 것과 관련된 전문가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작문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히 민준, 글을 쓸 때의 전문가예요. get rid of, 한 단어지 다연아, 뭐뭐를 제거하다 라는 뜻이죠. 없애다 라는 뜻이에요. 글을 쓸 때의 전문가들은요, 없애세요. as many words as possible. as에서 동등구문이네요. 많은 말들을 지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능한 한 많은 말들을 지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each word, each 뒤에 단수명사. 각각의 단어라는 것 자체는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말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대요. 만약에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get rid of it, 그 단어를 지워버리세요. Well, 글쎄요. This, 이러한 상황은 doesn't work for, 적용되진 않습니다. Speaking,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합니다. 글을 쓸 때는요, 즉 작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단어를 많이 써서는 안 돼요. 근데 방금 문장에서 뭐라 그랬었죠? 하지만 연설을 할 때에는 여기 나온 거 그대로 갖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즉 단어를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연설, 말을 할 때는요, 단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저하고 오래 수업 호흡 맞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가끔 지루할 때도 있긴 해요, 성빈아. 카트 넘어가기 전에 했던 말을 제가 계속해서 할 거예요. 연설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요, 단어를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it. 그것은 필요로 합니다. 연설이라는 것은요, 더 많은 단어들을 필요로 합니다. to introduce, 소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적절하게도 elaborate 할 수 있는
단어를 필요로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elaborate 뜻 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elaborate는 첫 번째 정교한이란 형용사가 있어요. 두 번째 제가 봤었을 때는요 1번 투부정사고요 태우나 2번 투부정사가 생략이 됐고 and를 기점으로 3번 투부정사가 생략이 되었다라는 건 이 친구는 동사일 가능성이 100%라는 거죠. 그러면 elaborate라는 종사는 뭡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정교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정교하게 하다요.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아연아. 정교하게 하다, 즉 상세히 표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외우셔야 될 겁니다. 뭐를요? elaborate라는 단어를 외우셔야만 합니다. 형용사로 더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동사로 지금 나왔네요. 연설이라는 것은요. 더 많은 말을 필요로 해요. 소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적절하게 완전히 상세하게 표현해 줄 수도 있는 단어라는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다시 무엇을 소개하고 무엇을 표현하고 그리고 어떤 거를 상세하게 묘사해 줄까요? 어떤 사상인데요. 연설에서는 어떤 사상을 이렇게 하는데 더 많은 단어들을 필요로 합니다. 뭐보다는요. 구조 지금 똑같아요. It takes in writing. 글쓰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한 것보다 말을 하는 연설에서는 어떤 사상을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묘사할 수도 있고 소개해 줘야만 하는 더 많은 단어들이 필요합니다. 결론 나왔어요, 벌써요. 연설이라는 것은요, 결론입니다. 많은 단어를 필요로 합니다. 글을 쓸 때에는요, 많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우라고 했어요. 하지만 연설에서는 많은 단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요? 문장 삽입 조심하시고 Why is this so?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자면 서윤아 Why is this so? 왜 많은 단어들이 필요로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음 내용부터는 왜 많은 단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징을 잘 잡아야 되겠죠. While the reader 이러이러하긴 하지만 글을 읽는 사람 그럼 요건 장문할 때가 되겠네요. 글을 읽는 사람은 can reread 다시 읽을 수 있긴 하지만 the listener 이건 연설이네요. 스피킹이죠. 청자는요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요. 했던 수업 다시 안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으로서 제가 방금 한 말을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Speakers, 연설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은요. Do not come. 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요? Equipped with라고 하네요. 원래 equip이라는 거는 원래는 장비를 갖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equipment, 그러니까는 MENT를 말하는 거예요. equipment라는 거는 장비라는 뜻입니다, 재하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사구문이거든요. 갖춘 채로 오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리플레이 버튼이요. 다시 들을 수 있는 버튼을 가지고 다가오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죠? 만약에요, 기run이가 방금 이 부분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리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겁니다. 왜요? 제가 이미 한 말은 지나갑니다.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많은 단어를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청자는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읽을 수 있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읽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하다가 놓쳤어요? 그거 다시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했던 말을 제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열 나오겠네요. because 왜냐하면 청자들은 쉽게 distracted 산만해지기 때문에 청자들은요 놓칠 거예요. 많은 부분들을 놓칠 거죠. 어떤 부분들이죠? 전치사 뒤에 명사 계열이네요. what 앞에 명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 맞습니다. 화자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연설하는 사람이 말하는 많은 부분들을 놓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청자는 쉽게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놓치게 된다면, 제가 여기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문장을 여러분이 놓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네, 맞죠. 물론 영상 촬영을 해서 다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중요한 문장을 놓친다면 여러분은 다시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This makes it necessary for speakers to talk longer about their point. 주제문,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대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니까 make 다음에 형용사 계열이 나온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it이 나왔고 여기 보면은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느낌 살짝 와요? 가목적어, 직목적어 구문인 것 같고요.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은아.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목적격,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계열까지 나와 있네요. 해석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뒤에 보니까는 콤마, ing 구문의 분사 구문까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까먹지 말라고 했었던 비동사 used 투부정사 계열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옥같이 보시라는 겁니다. 결론 줘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필요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말하는 것을 필요하게 만듭니다. 과목 직목 맞네요. 말하는 사람들이 더 길게 말하는 것을 필요로 해요. 뭐에 대해서요? 그 말하는 사람들의 요지들,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에 대해서 더 오랫동안 말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용해서요? 더 많은 단어들을 사용해서요. 뭐와 관련된 건데요? 그 연설하는 사람들의 주장들과 관련된 더 많은 말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요지를 더 오랫동안 말하게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왜요? 청자는 쉽게 놓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more than 비교급 구조로 이어지기도 있고요. 뭐 하는 것보다요. would be used to 부정사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보다 무엇을? 똑같은 사상인데 글을 쓸 때에 똑같은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보다 더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요지들에 대해 더 오랫동안 말해야 할 것을 필요하게 만든다 하면서 끝납니다. 결론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할 수 있기 때문에요. 화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설가로 나왔었던 거죠. 화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오랫동안, 그러니까 더 길게 말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말이 많은 줄 알아요? 했던 말을 왜 계속해서 하시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까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
잠깐 산만해져서 다시 들을 수도 없고요. 쉽게 산만해져서 하고자 하는 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을 계속해서 카트 넘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그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표현을 말에서 사용해야 되겠거든요. 왜냐면 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글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지워야 하겠지만 연설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말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계열이 있었고 결론까지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22년 9월에 20번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은 21번입니다. 아마 이게 함축적인 의미로 나왔었던 거고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그 선배들이 되게 재밌게 봤었던 지문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2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제 생각에 요즘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게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상 고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관련된 내용처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의 주제문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객의 요구를 거절해야 할 때입니다. 고객의 요구를 거절해야 할 때. 보통 고객은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고객이 언제나 왕은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봅시다. 안 어렵습니다. Is the customer always right? 그러게요. 어떻게 생각해요? 고객은 언제나 옳나요? 고객은 언제나 맞는 거예요? When 어떤 고객들이 return 돌려줄 때, 그러니까 반품이겠죠. 무엇을요? 고장난 제품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주게 돼요? 유명한 회사에게 돌려줄 때. 그런데 다시 그 유명한 회사는 또 어떤 곳이냐면은 which makes 만드는 회사인데요. 주방과 화장실 구조물들을 만드는 주방과 화장실의 구조물들을 만드는 그 유명한 회사에게 고장난 제품을 돌려주게 될 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쵸? 그 회사는요. 거의 언제나 제공합니다. 무엇을? 교환품 혹은 대체품이 되겠죠. 교환 물건을 제공합니다. 유지하기 위해서요. 좋은 소비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언제나 교환 물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물건이 고장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회사한테 가서요. 이거 고장났으니까요. 교환해주세요. 혹은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소비자 과실이니까 안 돼요. 라고 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요? 회사는요. 소비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말을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배달이 너무 늦어요. 환불해주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리뷰 테러 당할 수도 있잖아요. Still. 하지만 이러한 때가 오게 돼요. You got to say no. 일단 when이 생략이 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할 때가 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대요. 라고 누가 설명하냐면 The warranty expert of the company. warranty는 그 보증이란 뜻이거든요. 보통 그 품질 보증하다라고 할 때 warrant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품질 보증 전문가. 그 회사의 품질 전문 보증가가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Such as. 이러한 경우에만 그렇다네요. When. 언제요? 어떤 제품이 피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자 답이죠? 멀쩡한 상태입니다.
어떤 제품이 피해가 없는 멀쩡한 상태일 때나 has been abused 됐을 때에는 안 됩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abuse라는 단어 모르면은 큰일 나겠네요. 이제 외우면 되는 거예요. abuse란 단어는 수미나 이 친구는 남용하다, 학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르면 외우면 돼요, 이제요. 이제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태를 보세요. has been abused. 수동태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멀쩡한 상태거나 너무 남용되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제품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었을 때에는 죄송합니다만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옵니다. 네. 고객이 언제나 옳습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방금 본 것처럼요. 무엇인가 고장난 제품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소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품을 제공해 주는 거 맞아요. 하지만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거절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방금 읽어본 것처럼요. 전제 조건은 어떤 때였었냐면요. 어떤 제품이 말 돌릴게요. 피해받지 않은 상황. 제품이 멀쩡할 때.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제품이 남용되었을 때. 말을 조금 더 돌리면 채아야 제품이 과도하게 사용되었을 때. 이럴 때는 안 됩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해야 할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카트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거 안 해드려도 되나요, 이제? To a famous company, which makes라고 나오네요. 아마 많이 봤죠? 최근에도 제가 많이 도와드렸었는데요.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딱 해버리고 오, 요놈이 선행사예요. 그쵸? 그러면 it makes 요것도 가능한데 아직 안 끝났지? 한 번만 더 해주는 거야. 분사구문처럼 접근해서요. 생략하고 같으니까 날리고 ing로 바뀌어도 되겠네요. 어떻게 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너 makes 고를래? making 고를래? 이렇게요. 그럼 뭘 보면 되는 걸까요? 콤마 위치가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주관대의 계속적인 용법이겠죠. 근데 위치가 없으니까 분사 구문으로 접근되겠습니다. 봐봐요.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 계속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거절해야 할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방금 나왔던 첫 번째 문장처럼요. 고장난 제품을 들고 왔으면요. 당연히 교환해드리는 게 맞긴 하겠죠. 그런데 방금 본 것처럼 제품 피해가 없습니다. 너무 멀쩡한 상태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고 나서 가져오게 되면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Entrepreneur, 이거 기업가라는 뜻입니다. 기업가 LT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owns,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거냐면 전자상거래 회사요. 쿠팡이나 위메프 같은 거 있죠. 전자상거래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로렌터프라는 기업가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While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맞아요. 물론 소비자가 언제나 맞을 수 있긴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은 그냥 해고해야만 해요. 여러분은 소비자를 해고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fire의 원뜻을 한번 가본 겁니다. 소비자를 해고해야 한다요. 소비자를 해고해야 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방금 본 거네요.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필요도 있고요. 소비자를 무시할 필요도 있고요. 소비자에게 쉽게 말하면 쌩깔 필요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 한번 가봅시다. 이 터프라는 사람이 시도했을 때 모든 것을 시도했어요. 전제 조건 나오는 거예요. to resolve입니다. 해결하다라는 뜻이죠.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도를 하긴 했어요. 여기 문장 복잡하니까 조심. 어떤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긴 했어. 먼저 지은아, 아, 저 사람 계속 불평하네. 그래, 내가 최대한 맞춰주려고는 했어. 근데 이제 알게 됐어. 깨달았지.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 안 되겠다. 그 손님 계속해서 불만이 있을 것 같거든. No matter what.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많이 본 놈이죠? whatever요. 복합관계 부사로 쓰이겠네요. 아, 내가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계속해서 찡찡거리겠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야. 됐어요, 수빈아? 토프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소비자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은유야.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하긴 했어요. 근데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소비자는 결국에 계속해서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녀는 returns, 돌립니다. 자신의 관심을 누구에게 돌려요? 멋있어요. The rest of her customers. 소비자들의 나머지에게 자신의 관심을 돌립니다. 콤마 who 맞네요. 콤마 who she says are the reason for my success. 진짜 말 멋있죠? 얘 잠깐만 없애볼게요. 걸리적거리니까요. 삽입이 된 거예요. 그 토프라는 사람이 말하기로는 그런데 이 소비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유더라. 나의 성공의 이유, 나의 성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나머지에게 자신의 관심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끝나버립니다. 제가 여기 왜 빨간 색깔 물결표를 두두두두두 쳐놨냐면요. 함의추론 문제 한번 조심해 보시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나머지는 누굴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요. 직원. 물론 이분이 여기서 기업가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불평을 하나 봐요. 그랬을 때 이 토프라는 사람은요. 당연히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시도하기는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손님은 계속해서 짜증내겠네. 내가 환불해준다고도 했었고 바꿔드린다고도 했었고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까지 숙였는데 이 손님은 계속해서 불만족스러울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파이어가 되네요. 뭔 소리지? 신경도 안 쓰고 자신은 누구에게 신경 씁니까? 바로 우리 회사의 성공이 될 수 있는 나머지 고객에게 자신의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잖아요. 진상 손님 한 명 대처하는 것보다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큰 성공의 하나의 근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문장의 dissatisfied를 그냥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당연히 dis가 붙었으니까 반이온 거는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 손님은 뭘 하든지 간에 짜증을 낼 거야 등등등등. 많이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dissatisfied는 불만족스러운 이란 뜻이 맞긴 해요. 그게 원뜻이에요. 그게 원뜻이긴 한데요.
말을 많이 돌려도 돼요. 그래서 짜증내하는 이란 의미도 있고요. 퉁명스러운 이란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꼬맹이 하나 생각해 볼까요? 불만족하는 꼬맹이 같은 경우에는 입이 뾰루퉁하게 튀어나와서 팔짱 뚝 끼고 있어요. 그 모습을 생각하시는 게 바로 dissatisfied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봐봐요.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거절해야 할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신에 하나만 더 노력은 했다. 노력은 했어. 그리고 진짜 고장난 제품이면 그건 바꿔주는 건 맞아요. 아무 데나 firing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은 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비자가 결국에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쉽습니다. 그 다음은 22번입니다. 이것도 우리들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22번의 주제는 뭐였었죠? 아이들의 집중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예요. 제가 여기다가 예시를 적어 놓은 게 뭐냐면은 책상이라고 제가 예시를 적어 놨거든요. 여러분 좌측에 보시면은 뭐가 많이 없어졌었죠. 여기 좌측에 뭐 있었는 줄 알아요? 뭐 있었는지 알아, 민준아? 민준 오래됐잖아. 여기 쫙 뭐 있었지? 분필도 있었고 책들도 쫙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있었냐면요. 세린이 앞에요. 모니터 하나 큰 거 딱 있었었잖아요. 봐봐요. 우리 학원 교실은요. 처음에는요. 컴퓨터도 칠판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겠고 책도 지저분하게 꽂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 개선이 됐습니다. 집중에 영향을 미칠까요? 분명히 집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책은 꼭 필요한 겁니다. 모니터도 반드시 필요한 거였었는데요. 아이들의 집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여기 문장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A recent study, 최근에 연구가 있어요. 어떤 연구냐면은 재환아,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그런데 피츠버그라는 곳에 있는 이런 연구인데 근데 그 연구가 뭐냐면은 이렇게 불리는 거래요. 너무 좋아. 이러이러할 때 너무 많은 것. 근데 재밌어. 좋은 물건에 너무 많은 것은,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과도하게 많은 것은 나쁠 수도 있어. 던진 거예요. 좋은 물건이긴 한데 너무 많이 있는 것은 나쁠 수도 있어 라는 최근의 연구는 indicate, 지적합니다. 보여줍니다. 무엇을? classroom with too much decoration. 됐네요. 교실들인데요. 어떤 교실들이냐면은 가지고 있는 교실들이에요. 너무 많은 장식을 가지고 있는 교실들이요. 무엇의 근원이 될 수 있냐면은 산만함의 근원이 될 수 있대요. 누구에게 있어서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산만함의 근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인지적 성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인지적 능력에 혹은 인지적 성과에 능력을 끼치게 되죠. 인지적인 성과라는 거는 뭡니까? 바꿔만 하자면은 사고력 아니에요? 즉 생각하는 힘, 그게 cognitive performance라고 보면은 쉽지 않겠습니까? 인지적 성과라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다 던졌어요, 은유야. 앞에서 지금 전부 다 던졌습니다. 교실들인데 과도한 교실이 있는 교실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에게
산만함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사고력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책상이요. 너무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거 맞아요? 막 인형들 없어요? 아니면 아이돌 스티커 안 붙여놨습니까? 너무나도 장식이 많은 건요. 산만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생각의 능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마치 이 연구를 적용시켜 보자면요. 그래서 being visually overstimulated, 분사구문이네요. 여기에서는 아마 as they are 였었겠죠. 원래 요것도 생략할 수 있는 구조 맞죠? 시각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과도하게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stimulate 자극하다거든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over 뭔가 넘는, 뛰어넘는의 의미 아닌가요?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과거 분사면은 하는이 아니라 받은 이런 느낌 맞잖아요. 오버가 붙었으면은 넘는, 뛰어넘는의 의미니까 너무나도 많이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어서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아연아. 아, 장식품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이 자극을 주게 할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은 그걸 보고 시각적인 방식으로 자극을 받겠네요.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은요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ing 오랜만에 나왔죠.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요? concentrating, 집중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1번, 2번이죠. 결국에는요, 더 나쁜 학업적인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그 지난번에 교과서에서 end 한번 나왔었죠.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였었죠. 결국 더 나쁜 학업의 결과를 가지게 돼요. 끝났습니다. 이러하게 돼서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방금 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집중하기에 어려워요. 그리고 학업의 결과는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과도한 장식을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재밌지 않아요? 과도한 장식이요. 왜요? 뒤에서 나오긴 할 거예요. 뒤에서 나오긴 하는데 서윤아, 장식이 나쁜 건 아니야. 장식은 있을 수 있어. 그거 굿띵이에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과도한 장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 카트에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not much decoration on the classroom walls. 반면에 만약에 there is not 없다면 많은 장식물이 교실에 없다면 죄송합니다. 클래스룸 walls네요. 교실 벽들에요. 많은 장식물이 없다면요. 그 아이들은 덜 산만해져요. spen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써요. 어디에요? 자신의 활동. 그러니까 학업이겠죠. 자신의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더 많이 배웁니다. 그럼 됐네요. 요거의 반대 내용이 나왔었네요. 많은 장식이 없는 경우에요. 그럴 때 말 조심해. 산만해지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덜 산만해져요. 그리고 활동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방금 배운 것처럼 더 많이 학습해요. 방금 문장 있죠? On the other hand요. 문장 삽입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긴 한데요.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따라서 야, 그게 너의 일이야. 그게 우리의 일이지. In order to support. 돕기 위해서. 아이들의 집중을 돕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냐면 콤마는 잠깐 지우면 편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집중을 돕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To find. 찾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뭐를?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Between A and B. 뭐와 뭐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냐? 첫 번째, excessive. 과도한 장식과 여기 말조심. 완벽한 직역. 맞아. 부재인데 무엇의? isn't decoration입니다. 완벽한 장식의 부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라면서 끝나요. 말 조금 이상했었죠. 완벽한 부재라는 건 뭔데요? 말 똑같잖아요. 완벽한 부재요. 장식물이 아예 없는 거요. absence라는 게 부재 아닙니까? 없음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이렇게 말하면 편하겠습니까? 재환아? 뭐 아니면 도. 지나치게 많든지 아예 없든지 적절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선생님, 아예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말 조심해 제발. 아예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야, 위에서 뭐라 그랬어? 많은 장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있긴 있어요. 많은 장식이 없는 경우에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장식이 아예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에서 균형을 잘 잡는 거, 그게 아마 우리의 일일 거다 하면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군지 모르겠으면 아마 교사 집단 아닐까 싶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집중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장식품입니다. 장식품이라는 것은 너무 많으면 아이들을 산만하게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으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위에서 본 것처럼 많은 장식품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은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효과가 있었었죠. 결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 균형을 우리가 잘 잡아야 합니다. 요지가 바로 마지막 문장이었던 겁니다. 다음은 23번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라요. 일단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23번 지문으로 갑니다. 재밌네요, 이것도요. 23번의 주제문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소속의 욕구. 근데 이건 얘들아 조금 천천히 해도 돼요. 이 부분은요. 왜냐면 문장이 조금씩 길고요.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해 줄까요? 우리 저기 뭐예요? 그 진화론에 따르면은 원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 인류 같은 거요. 혼자 살았을 경우에는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컸겠죠. 대신에 뭉쳐서 촌락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서 그거 아마 모의고사 내용이 살짝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요. 그랬을 때 생존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게 그 지문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For creatures like us. 아직은 괜찮지?
우리와 같은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함축적인 의미의 문제 조심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출제했습니다. 진화는 직역 먼저 미소를 띄었습니다. 진화는요, 웃어줬어요. 누구에게요? 이런 애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애들에게 강력한 욕구인데요. To belong. 어딘가에 속하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를 지닌 이들에게 미소를 띄워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진화가 미소를 띄었다라는 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결론, 소속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는 자들만 진화하고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요, 소속하고자 하는 요구,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은 그 당시 진화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당연한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발. 동떨어져서 살게 되는 생명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잡아먹혀요. 오히려 서로 모여서 으쌰 으쌰 해야만 적들을 물리치기도 편했겠고 음식을 채집하는 데도 쉬웠겠죠. 이제 이거하고 관련된 예시들이 쭉 나올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채아야. 소속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 이제 그 부분으로 이어지면 좋습니다. 갑시다. 생존과 reproduction, 번식이죠. 생존과 번식이라는 것은요, 크리테리아, 기준들입니다. 이거 한 번 더 해요. 크리테이온, on, 그건 단수였습니다. 복수예요. 생존과 번식이라는 것은 무엇의 기준들입니까? 당연히 성공의 기준들이 되죠. By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성공의 기준들이 뭐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하냐? 얼마나 많은 개체수를 퍼뜨리냐? 그게 성공의 기준이었겠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등장. forming, 형성하는 것인데 무엇을 형성할까, 수빈아? 관계들을 형성해요. 누구랑?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뭔데? 소속.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소속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유용해요. boost, 뭐에게 있어서요? 생존과 번식 둘 다에게 있어서 유용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소속하려는 것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요. 당연하겠죠. 뭐 외우려고 해요. 당연하겠죠. 야, 혼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 봐봐. 오히려 생각해봐봐요. 사슴들이 혼자서 살아가면은 포식자에게 다 먹힙니다. 같이 뭉쳐있어야만 살아남겠죠. 같이 뭉쳐있어야만 자신의 개체수를 퍼뜨리기 유리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라고 보면 좋아요. 이게 생존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와요. 해보자. 집단들은, 그럼 됐죠?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속된 자들이잖아요. 집단들은요, 첫 번째,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원을 공유해요? 생존하기 유리하겠죠. 그리고 care for, 돌봅니다. 누구를? 아픈 구성원들을 돌봐줘요. 당연히 생존하겠죠. 만약에 아픈 구성원이 혼자 있다? 죽어요. 그리고 scale up, 이게 쫓아내다라는 뜻이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성빈아, 겁주다의 계열이잖아요. 포식자들을 쫓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함께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와 맞서서요? 적들과 함께 맞서서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divide, 분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일들을 분배할 수 있었을 거예요. So as to,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됐지? 됐지? 뭐뭐 하기 위해서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 맞죠? 뭐 하기 위해서요? 개선시키기 위해서,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일들을 분배할 수도 있었고 적들과 맞서 함께 싸울 수도 있었고 포식자들을 쫓아내기도 했었고 아픈 자들을 돌봐주고 자원들을 공유하니까 당연히 생존에 유리했겠죠. 그리고 결론, 생존과 관련해서 and 그리고 contribute to 먼저 갑시다. 알고 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contribute는 전치사가 붙는 자동사 계열일 때는 뭐뭐에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뜻이죠.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나는 contribute가 타동사로 나오는 것도 봤거든요. 왜냐면 얘들아, 우리 평가원에서는 contribute를 대체적으로 자동사로 써요. 근데 contribute가 to가 없이예요. 그러니까 타동사예요. 명사를 바로 달고 나올 때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나중을 위해서요. 그때 contribute는 제공하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provide, offer, give 계열이 되겠죠. 어떻게 얘기했었죠, 지은아? 대체적으로 contribute to를 사용해요, 평가원에서요. 그래서 세리나 뭐뭐에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맞아. 학익여고 2학년이네요. 당신들 교과서에 contribute가 타동사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스쳐 지나가긴 했었는데 제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2학년 영어 2학기 중간고사 영어 독해 연습 능률 양형권 4과의 전반부 나이팅게일 얘기에서 나옵니다. 계속 갑시다. Survival in many other ways. 많은 다른 방식들에서 생존에 기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정리할 필요 없죠. 파란 색깔 부분이요. 근데 이거 하나만요. 민준아, 생존에 유리하고 번식에 유리하다 그랬지? 지금까지는 생존 얘기만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중에 분석하면서 정리해 보세요. 생존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예민아? 첫 번째는 자원을 공유하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돌봐주고 포식자들을 쫓아내고 함께 적들과 맞서 싸우고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분업을 하고 그래서 많은 방식들로 생존에 기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 나와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는 번식 얘기가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생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직까지는요. In particular, 특히 아직 생존. 만약에 조심해. 한 개체가 이건 개인이네. 오케이. 만약 개인과 한 무리가 소속이 되어 있는 집단이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개인과 집단이 똑같은 자원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빈칸 조심하라고. 집단은 일반적으로 우세할 거예요. 어휘 조심하시라고? 당연하죠. 아니, 기룬이가 1대27로 한번 싸워보시죠.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요. 아유, 당연히 27이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집단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경쟁은 자원들을 향한 경쟁이라는 것은 특히나 좋아하겠죠. 무엇을요? 또 나와요. 소속하고자 하는 필요를 더 좋아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좋아했겠죠. 왜? 똑같은 자원들을 두고 지금 경쟁을 한다고 해볼까? 나랑 여러분이 경쟁을 한다고 해봐요. 근데 나는 여러분이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팀으로 들어가야 할
소속감이라는 것을 분명히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말이라고 정리 안 해드려도 되잖아요. 계속해서 생존이니까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요, 태우나. 그쵸? 흐름이 바뀝니다. belongings로 나오면서 이제 belong의 명사 소속감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냥 소속이라고 해도 되겠죠. 다시요. 소속이라는 것은요. likewise 마찬가지로 조심해 시험 범위인 사람 마찬가지로 otherwise로 바꾸기만 해봐라. otherwise는 반이어야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조심해. 소속은 마찬가지로 촉진시켜요. 무엇을요? 번식을 촉진시키죠. 알겠다. 생존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번식 얘기 나와야 되겠죠. Such as by bringing potential mates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뭐와 같은 경우에서냐면요. 소속되어 있을 때입니다. 데리고 옵니다. 잠재적으로 혹은 가능성 있는 짝들을 접촉하게 해줘요. with each other. 서로와 접촉하게 해줘요. 무슨 말인데? 혼자 있을 때보다 무리지어 생활하게 될 때 거기에서 짝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in particular 아직 안 끝났네요.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keeping parents together 부모들을 함께 모아놓음으로써인데요. to care for 돌보도록요.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도록 부모들을 함께 모아놓음으로써 번식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리는 조금 있다가. 그런데 다시 그 아이들은 are much more likely 비강부 나왔죠? much요. still, even, found, not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면 모 이상으로 한 명의 돌보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정리합니다. 이제 돌보는 사람이 한 명보다 더 많으면 돌보는 사람이 한 명보다 더 많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 아이들이 돌보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돌보는 일을 가지고 있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문장을 선배들이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기요. 만약에 얘들아 우리가 원시 부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요. 이만큼 사냥을 나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 사냥을 나가네. 근데 우리 마을에 애기들이 5명이라고 한번 해볼까? 근데 만약에 돌보는 사람이 1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공룡이 온다든지 적이 쳐들어오거나 무서운 동물이 접근하게 되면은 한 명으로서는 즉 원 케어 기버로서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생활했을 때 더 많은 부모들이 함께 있도록 한다라는 게 keeping parents together라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아이들을 지키도록 한다잖아요. 돌보는 사람이 한 명 더 많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많다. 똑같은 상황으로 접근했었을 때 한 명이 돌보는 때보다 6명의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지키면은 그 아이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겠죠. 이게 지금 그 문장이었던 겁니다. 부모들을 함께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접근하시면은 당연히 우리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3번 지문이었습니다. 아주 숨막히게 달려왔네요. 벌써 시간 됐다 빨라요. 딱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원래 제 목표는요. 9시까지 24번은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조금씩 난이도가 있어지는데 여러분 24번은 여러분이 봤던 지문일 것 같긴 합니다. 추후에 한번 보고요. 영상은 여기서 잠깐 마무리 한번 져보겠습니다.